안녕하신죠. 언론이 죽은 사회에서는 그 정치가 제대로 갈 리가 없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추미애를 양쪽에 놓고 그 언론 플레이를 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만회할까 그런가 본데요. 사실은 제가 수차례 언급했지만 그 예수회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완전히 그 하나의 택틱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 투명성이 언론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뿐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은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면 엄청 낮아야지 정상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다운 야당이 아닌 지지율이 왜 높아질까?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지율 조사도 허구이고 또 하나는 그 언론이 장악돼 있다는 거 40개국 중에서 40위를 한 그런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그 공문서 자료를 444개 왜 이 숫자를 같이 했을까는 모르겠는데 삭제를 한 산업부 공무원이 있는데 그냥 지금 구속시켰고 그 내면에 일어나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데 지지율이 정상적으로 나올 리가 없죠. 제가 그동안에 예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유대인이었던 로젠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말한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외에도 또 하나의 그 정신세계를 여러분이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죠. 이 로젠탈이라는 분은 그 시오니즘의 핵심 생각을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숨겨진 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독재 시스템 이런 거겠죠. 히든 티라니 이런 팜플렛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에 그 미국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오니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 타이틀이 아무튼 히든 티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전을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들은 선전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수없이 쏟아내는 출판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중적인 선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체제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스컴을 장악해서 올바른 정보를 대중한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선전의 달인이라는 것이 맞는 소리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돈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들을 노예 상태로 이끌어올 수 있다. 즉 돈 중심의
으로 사고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요새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노조 문제인데요. 노동자와 경영진 양측이 모두 빚쟁이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 빚이 커갈수록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 대립하도록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왜 생기냐 하면 인플레를 조장한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인플레를 막 조장을 하면 노조 쪽에서는 임금을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경영진 쪽에서는 그 물가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기에 어렵다는 것이죠. 즉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뭐냐면 겉보기에는 노사 양축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양쪽 축 모두의 파워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의 자본력이라는 것이죠. 즉 금융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도 경영진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젠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남성적인 성향을 여성적인 것과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세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를 거세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세시키냐면 공포와 위협 같은 감정을 이용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중성화된 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은 굉장히 순해지고 통제에 종속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세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세되지 않은 가령 동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런 거친 사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중성화된 사회 속에서는 개개인들은 굉장히 유순하게 자기 세대에만 충실하게 된대요. 미래나 자신의 후세대에 대한 염려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자 문제가 각 그 나라마다 그걸 합법화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참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이 될 때에는 혈통주의도 있지만 혈통주의는 별로 그렇게 강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자기가 유대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혈통주의다 그러면 굉장히 소수만 가지고 또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공동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그 말이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유대인들이 신기하게도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데요. 이 점이 그 개신교도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로지 현재 일어나는 것, 또 개개인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을 한대요. 어떤 걸 결정할 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럴 때 개개인들의 이익이 있냐 없냐 이것만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사후의 삶을 믿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흥미롭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기독교 정신과는 굉장히 다르대요. 오로지 관심의 초점은 현세의 삶이랍니다. 이거 굉장히 저도 새롭게 배우는 점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이 유대의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 같은 경우도 그 차후의 삶, 내세의 삶을 위한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현생에 대해서 호화롭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탈무드라는 책은 유대 민족이 잘 유지되도록 그 타 종족이 고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과 고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도덕관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대민족은 고의와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유대민족이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단지 은행 제도를 통제해서 기업 자본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 산업, 라디오 네트워크, 텔레비전, 출판업, 신문, 주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내용, 출판 내용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권 강조하고 그 남녀 평등 강조하고 이런 것들 또는 그 페미니즘이 점차적으로 교과서에도 실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종교를 통해서 사회 전 분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예수회와 여기서 연관이 되어진 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건 그렇지 않건 현세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면 족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 통합을 시도를 하는 것이 교황 쪽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종교 통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종 간의 평등하다라는 생각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전 인류를 혼혈시켜서 교잡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가르치는 한편 다른 한편 이렇게 평등주의, 인종 간 평등주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